걔네들이 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익 전망이 뭔지, 가정이 뭔지 항상 묻고 싶죠. 저는 3,500에서 4,000 사이는 비즈니스에 보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5,000을 부르는 건 2년 연속으로 모든 업체가 평균적으로 25%, 30% 성장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아마 그렇게 되면 미국은 아마 8,000 정도 닿지 않을까? 자, 지난주 집요일에 이제 그 증시가 코스피 기준으로 한 3.8% 이제 폭락하고, 오늘 장이 이제 또 코스피가 3,191, 코스닥이 797 정도 있는데, 일단 현재 가볍게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점검부터 한번 해주신다면요. 한국 주식은 이제 미국하고 동조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렇죠? 근데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한국에서의 그 상법 관련해서 노이즈, 그거를 잠깐 제치고 바텀 피싱으로 월요일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도 못지않게 좀 오르다가 아직도 노이즈가 있어가지고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미국발 금리 인하가 되면은 어쨌든 그 소비자들이 투자할 여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긍정적인 톤으로 간 것 같고, 결정적으로 트럼프가 그전에 나왔던 데이터들이 다 조작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리스크 온으로 만든 분위기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그 미국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갔잖아요. 근데 금리 인하는 사실은 경기가 안 좋으면서 금리 인하하는 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파지티브한 건 뭐죠? 국채 수익률이 내려갑니다. 이자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주식시장에 대한 PER 배수, 그것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익에 대해서도 PER 배수가 높아지니까 주식시장에 대한 그 기대치가 높아지는 게 금리 인하의 순기능입니다. 반대로 그 전제는 뭐냐면은 이익이 빠지지 말아야죠. 그런데 관세도 있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만약에 경기가 안 좋은 거라면 사람들을 자르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기업들의 EPS가 내려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금리 인하로 인해서 그 멀티플이 높아지는 효과하고, 그 다음에 경기 둔화로 인해서 이익이 줄어드는 효과하고 상쇄되버리면 시간이 가면 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형국에서는 금리 인하해 했는데 안 하다가 하게끔 된다는 그거에 방점을 두다 보니까 멀티플이 먼저 올라가는 것 때문에 S&P 500 기준으로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S&P 500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뷰를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녹화하는 이 현재 10년물 국채가 4.2 정도인데요. 4.2를 기준으로 해서 하면은 PER 배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1 나누기 4.2. 그리고 미국이 예전과 달리 AI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AI 프리미엄을 하면은 PER 배수가 한 25배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25배에다가 S&P 500개 업체들의 EPS를 곱하면은 우리가 적정한 S&P 500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컨센서스가 S&P 500의 컨센서스가 260이라는 숫자 정도가 나옵니다. 260 곱하기 25를 하면은 6,50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익이 안 내려간다는 전제잖아요. 이익이 만약에 관세 때문에 이익이 내려간다고 만약에 잡게 된다면은 260이라는 숫자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260 곱하기 25를 한 6,500에서 잠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가 이걸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하든 멀티플이 높아진다, 근데 이익이 안 빠지거나 덜 빠진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것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금리 인하를 언제 할지도 되게 중요한 거겠네. 지금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그 엊그저께 데이터가 나오면서 미국 금리 인하가 원래는 반반이었는데 지금 9월 17일 날 금리 인하의 확률이 지금 88%로 높아졌어요. 거의 기정사실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채 금리가 4.45%가 된 게 4.2, 4.19까지 내려가면서 미국의 PER 배수가 높아지면서 S&P가 내려가지가 않고 다시 반등을 했던 거예요. 시간이 가면서 이익이 260이 250으로 내려가지가 않고, 이익은 보통 새가 지나면서 높아지잖아요. 올해 가을, 겨울 관세 영향을 별로 안 보면서, 그래서 내년도 이익을 만약에 올해보다 한 5%건 10%건 15%가 높아진 이익을 땡기면 어떻게 되죠? 멀티플에서 같은 25에다 땡기면은 올라가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년 이익에 흘지 말고 올해 내년 이 평균 정도로 잡아서 280으로 하고, 시간이 지나서 올해 가을 겨울 관세 영향이 없다고 보면은 PER 25배 280 하면은 7천이 나옵니다. 7천이라는 배수는 어떻게 하느냐? 시간이 갈수록 이익의 전망이 올해께 내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년도 이익의 가시성을 땡겨서 끌어당길 정도로 컨피던스가 높아지는 상태. 관세 영향이 별로 없고, 경기적으로. 미국 경기가 뭐 1.4% 성장이 아니고 0.8% 성장,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넘버가 바뀌는 거니까. 멀티플이 올라가는데 넘버가 내려가면 상쇄되면 꽝이잖아요. 그러면 7,000 못 가고 다시 6,000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현재 6,300은 고상도인데 시간이 가면서 관세 영향이 없고 내년도 이익을 땡길 수 있고, 이렇게 되고 국채 수익률이 금리를 한 두 번 내려가서 4.1 정도까지 내려가면 어떻게 되죠? 그 멀티플이 높아지는 거니까 25배, 26배 하면은 7,000. 뭐 그 이상도 부를 수는 있는 겁니다.
지금 S&P 500이 얼마죠? 지금 6,300 플러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올라서. 그럼 오를 수 있는 여지가 뭐 10%? 엄청 높은 건 아니네요. 뭐 10%면 굉장한 거죠. 10%는 좋은 겁니다. 아, 그렇죠. 지수니까. 우리나라 10% 될 것 같으세요? 10% 되면은 3,500 바로 가는 건데?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미국을 7채로 본다면, 우리는 환율 효과 배해놓고 하면은, 우리도 10% 내지는 그 이상을 업사이드가 한 6개월 안에 보인다라고 자신이 있으면, 미국을 투자할 것인지, 한국을 투자할 것인지, 또는 미국에서 AI를 투자할 것인지, 한국의 AI가 아닌 증권을 투자할 것인지, 이런 게 갈리는 거죠. 자, 한국의 그러면 코스피는요? 코스피는 아까 말한 똑같습니다. AI라든지 미국의 그 관계도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삼성하고 하이닉스의 임팩트가 높으니까, 그리고 외국인이 더 들어와야 되잖아요. 두 가지입니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 사면 되죠. 그럼 왜 사죠? 한국 주식은? 한국에 있는 핵심 기업들의 뭔가 유니크한 게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한국의 원화가 강세가 돼. 이 원화 강세되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 대한 믿음, 아니면 한국 시장에 대한 믿음, 상법 계좌도 포함해서 믿음이 높아져야지 원화 강세가 되는 거고, 원화 강세를 얘기해야지 외국인이 들어오는 거죠. 지금 1380, 90원에서는 외국인이 빨리 들어오질 않습니다. 야금야금 들어오죠. 뭘 들어올까요? 가시성이 보이는 섹터부터 들어오죠. 가시성이 뭐로 보일까요? 한국의 대표죠. 삼성하이닉스. 그게 걔네들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하이닉스의 가시성이 높아지면 한국 시장을 들어오기 좋습니다. 두 번째, 한국만이 갖고 있는 잘하는 거. 미국하고 내고 잘하는 게 뭐죠? 조선이요? 네, 그렇죠. 그럼 조선에 대한 가시성은 조금 더 걔네들도 파악하기 좋아요. 이번 관세 협상에서도 조선은 또 맞습니다. 한 번 더 모멘트를 받았다는 맞아요. 하나의 협상 레버리지 했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관세 레버리지한 조선은 많이 반영이 돼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이 가셔갖고, 이게 언제죠? 8월 10 며칠인가 언제인가 20 며칠인가 확정돼서 가서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는 셀온더 뉴스가 될 가능성은 단기로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의 핵심 종목, 외국인도 쉽게 아는 종목에 대한 이익 또는 수주의 가시성이 계속 확인되는 게 첫 번째 거고요.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그다음에 상법에 대한 신뢰도 해갖고 환율이 내려가는 거, 원화가 강세되는 거, 요것이 대한민국을 살 것인지 미국을 살 것인지 아웃퍼폼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혹시나 이번에 미국과 한국의 관세 협상, 뭐 7월 말에 있었던 협상으로 인해서 조선업이 이제 크게 주목을 받았는데 그 외에도 좀 주목받을 섹터나 좀 수혜를 받을 섹터는 어디가 있을까요? 관세 관련해서 주목받을 거는 사실은 딱히 없어요. 자동차가 좀 애매합니다. 25에서 10으로 낮춰줬네. 뭐 좀 낮춰준 것 같았는데. 15. 일본보다 더 좋지는 않죠. 그러니까 비슷비슷합니다. 일본은 사실은 관세가 2.5% 있다가 걔는 FTA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15로 됐는데 15는 원래 2.5에서 대비했을 때 12.5%가 증가된 건데 대한민국은 FTA 때문에 원래 관세가 제로였어요. 그럼 우리는 얼마가 든 거죠? 관세가 제로에서 15니까 15%포인트가 증가된 거고 일본은 12.5%가 증가된 거니까 한국이 불리한 거예요. 근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현대나 기아는 미국의 공장을 갖고 해서 미국 수요에 우리가 미국 공장이 차지하는 비중 있잖아요. 그 비중이 한 40% 정도 됩니다. 일본은 한 50 몇 프로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비중이 적은 게 지금 당장에는 관세적으로 효과가 있어요. 마켓 쉐어를 늘릴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되기 때문에 대충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럼 관세는 됐다 치고 이제는 관세율은 비슷하다 치고 미국의 경제가 얼마만큼 관세를 입혀서 가격이 정가될 거 아니겠어요? 자동차 가격이 좀 높아지겠죠? 어쨌든 간에 한 15% 보겠으면 그 도요타나 현대차나 그걸 고스란히 가격을 정가는 못 시키더라도 어느 정도 정가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코스트로 하고 나서. 그럼 가격 정가된 거를 소비자들이 어떻게 흡수하는가를 보면서 실제 수요를 파악해야 돼요. 자동차 주식은 조금은 애매합니다. 그것도 역발상으로 볼 수 있어요. 지금 좀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조선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반도체는 우리가 최애국이라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매겨지는지 아직 지켜봐야 되는데 아마 반도체는 뭐 15% 이상 매기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 반도체는 결정나지 않았죠? 네, 결정나지 않았어요. 정확히는 뭐 그 제약바이오도 결정 안 났고요. 그 뭐 또 8월 언제 할지 8월 10일 할지 지켜봐야 되는 건데 일단 걔네들 미국 입장에서 반도체를 만약에 관세를 많이 매기면 걔네 빅테크 업체들의 코스트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없는데 사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없는데 그 인텔하고 뭐 마이크론이 전부 다 커버할 수 있는 캐파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도가 있을 것이라 보고 지금 주가 흐르면은 그런 거는 개의치 않고 간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더 나쁠 건 없지만은 특별히 더 수혜라고 얘기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8월 2일이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새 정부 출범이 고공행진하던 한국 주식이 거의 4% 가까이 이제 급락했는데 그 이유는 뭐고, 그거는 이제 그러면 일단락 된 건가요? 앞으로 하반기 증시에는 영향을 안 미치는 건가요? 일단
대주주 양도세 자격 10억 이상이냐 50억 이상이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 순간에도 결정이 안 됐죠. 투자 심리에는 영향을 줄 수 있는데 현재 오늘 화요일이니까 5일이죠. 아침에 올라올 때 1.89%까지 올라올 때 핵심은 야 다시 원복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가 좀 먼저 다시 반영이 된 것 50으로 같습니다. 돌아간다. 예, 50까지인지 몰라도 하여튼 그런 얘기가 흘러나왔었다가 다시 또 저기 녹화하는 이 점심시간 전후로는 또 그 일일비 할 수 없다.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된다는 식의 또 얘기가 나왔다가 그래서 도저히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먹겠습니다.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정책 불안정성을 주는 게 아니, 예를 들면 저는 뭐 잘 모르지만 50억, 10억 간다면 밀고 가든가 아니면 50억 쭉 가든가 왔다 갔다가 최악인 거 아니에요? 뭐 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더운 여름날을 있잖아요. 네. 사람만 목소리를 내는 건 아닙니다. 누가 목소리를 내죠? 시끄럽게? 매미. 네, 매미가 얼마나 시끄럽게 목소리를 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의미가 있나요? 의미는 없죠. 근데 매미는 소리를 냅니다. 죽지 않으려고. 네. 그런 형국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요 부분 관련해서는 어쨌든 다 하반기에 이제 이거 세제 개편안을 봐야 되겠네요. 근데 뭐 하반기가 아니고 곧 봐야죠. 곧 봐야 되는. 곧 봐야 되는 거죠. 아. 그거 말고 다른 거 있어요. 네. 배당 소득 분리과세하는 거. 맞아요. 그것도 뭐 원래는 25%가 최상단이었는데 최근 나온 안은 35%잖아요. 그것도 조금 불만족스러운 분들이 꽤 계시겠죠. 그런 것들도 더 확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란봉투법이란 건 뭐예요? 봉투를 노랗게 하면 안 된다는 법인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데모를 하고 시위를 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사용자 측에서. 그걸 하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계통이거든요. 유럽 상위에서는 그거를 반대하고 나섰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좋게 받아들이질 것 같지 않은데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한국에 있는 한국 사업장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그 지사라든지 지점에 있는 거기 그 엔티티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도 있기 때문에 청구를 할 수 못하게 한다는 얘기단 말이에요. 모르겠습니다. 네. 정치적인 인플리케이션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코멘트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 폭락일 때는 뭐 세제 개편안도 있었고 관세 협상 후폭풍도 있었는데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높아진 거니까 좀 그런 것들은 조금씩 불안 요소는 사라지는 부분도 있겠네요. 그건 파지티브한 거죠. 만약에 우리가 상법이나 이런 것이 아주 스무드하게 좋아하시는 분 입장에서 아주 스무드하게 갔다면은 미국의 금리 인하가 된다 그러고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를 야기하면서 오는 게 아니라는 전제를 깐다면은 아마 3,300을 넘어서 이미 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신고가를 뚫었을 수도 있다. 지금이라도 다시 55로 돌아가고 9월달에 연준이 금리 인하 한번 딱 때려주면 네, 경기 침체가 아닌 아니 상태에서 때려주면. 네, 그러면 3,300 다시 갈 수 있죠. 자, 근데 요즘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금리 인하도 한다 했다 안 한다 했다가 뭐 투자자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되나요? 기존 주도주를 믿고 버텨야 하나요? 기존 주도 좀 목적 조방원이잖아요. 조방원이죠. 말씀드렸는데 저는 방사는 현재 레벨에서는 좀 부담심이 더 먼저 온다고 봅니다. 굳이 먼저 탈락한다면 방사는 먼저 탈락하고 싶고요. 앞전에 말씀드린 조선 같은 경우는 우리 내고할 때 우리가 파워가 있으니까 그게 언제 소멸되는지 빨리 팔 필요는 없지만은 그때까지 한번 가보는 거죠. 없는 사람들이 새롭게 들어가는 거 손절매 라인은 정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업사이드가 목표 주가하고 괴리가 10% 정도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접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신규 직권을 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너무 많이 태우는 건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조선 방산하면 자신이 조선이고요. 원자력, 원전 관련되는 거는 뭐 두산 에너비레이터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업사이드는 있어 보입니다. 근데 수주 발주 소식이 7, 8월보다는 9월, 10월 가면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어떤 아웃퍼폼을 팔려낸다고 할 수는 없고 연말로 갈수록 확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목표 주가와 괴리가 좀 있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두산 에너빌리티 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많이 올라가서 쉰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자회사를 갖고 있는 지주사, 두산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두산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갖고 있는 지주사를 갖고 있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고 두산 자체 원래 비즈니스가 있어요. AI 관련되는 거. 두산 비즈니스 그룹이라는 그 비즈니스가 있는데 뭐냐면 엔비디아나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에 그 반도체 GPU라는 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할 때 그 PCB가 들어가거든요. PCB에 해당되는 원재료가 CCL이라고 있어요. 카파 클레드 레미네이트. 구리를 얇게 이렇게 입혔다는 얘기거든요. 그 입히는 그 재료를 만드는 게 두산이에요. 두산이 사업이 원래 그게 있단 말이에요. 두산 에너빌도 갖고 있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모멘텀이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워낙 난리를 보고 미친 것처럼 왔다 갔다 한다.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를 갖고 있으면서 원래 반도체 AI 쪽에 관련되는 거 두산. 그래서 두산을 지주회사로서 가장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주식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주도주로서 계속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은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미리 올라서 현재 입장에서 어떻게 새롭게 진입하는 주도주라고 말하긴 뭐한데 금방 안 빠질 게 아까 PCB 관련되는 거는 괜찮기 때문에 네. AI로 뭐 이수페타시스 두산하고 같은 결입니다. 이런 정도는 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다도 오히려 더 의미가 있고 지속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정도이고요. 네. 상법 개정이 잘 된다면은 그래서 한국장이 3,200에 3,300으로 간다면 무슨 주식을 살 것 같아요? 3,400이 되고 요즘에 거래량이 확 줄어갖고 쪼그라들었거든요. 근데 유동자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주식 예탁 자금은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주식 예탁 자금이 줄은 게 아니에요. 그냥 대기하는 자금 많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여기 안 들어오고 AMF나 딴 데가 있어요. 아직 끝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상법이 잘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탁 자금이 있는 게 예탁 자금이 그렇죠. 더 늘어나겠죠. 네. 실제 주식 살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거래량이 지금 확 줄은 게 올라가겠죠.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증권주 사야죠. 그런데 이게 확정이 안 되면 증권주를 못 삽니다. 거꾸로. 네. 요것이 이제 펀더멘트 섹터가 아닌 주식에서는 조선 원자재, 원전 아까 말씀드렸고 AI는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요. AI 관련되는 거는 하이닉스만 있지 않다는 걸 제가 이수페타시스하고 두산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변압기, 하이닉스 변압기, 두산 뭐 이수페타시스는 AI 관련되는 거고 조선은 아까 말한 것처럼 끝까지 가보는데 현재로서 더 사기는 쉽지 않을 수 있겠고 만약에 장이 좋아져서 상법도 개정돼서 만약에 이렇게 산다면은 증권주를 사야 되는 거예요. 증권주는 거래가 많이 돼서 레버리지 높은 건 키움증권이고요. 그리고 증권주는 또 올해 하반기에 뭐가 있냐면 사업을 신사업 허가를 줍니다. 발행업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종합투자 계좌 사업을 네. 열어주는 게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회사가 꽤 있어요. 뭐 한국금융지주도 있고 삼성증권도 있고 키움도 있고 미래에셋도 있고 많은데 그중에서 주가가 미리 간 미래에셋을 제외하고 나서는 다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삼성증권, 한국금융지주, 키움증권인데 레버리지는 키움이고요. 안정적인 건 삼성증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마 주도주가 되면은 이게 다 주도주가 되면은 3,300, 400, 500까지 볼 수 있는 거고 몇 가지가 빠지게 되면은 이제 3,200, 300에서 스트러글링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는 2차 전지 혹시 화장품은요? 화장품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적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을 안 드린 거고요. 네. 아주 비싸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설거지가 너무 많이 오르고 PER이 20배에 갔는데 네. 지금은 18배 정도니까 주도 원래 했던 주식들 APR이라든지 달바 아니면 코스맥스는 약간 다른 성격인데 세 가지를 중심으로 만약에 시진핑이 와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우리 뭐 10월달 11월 되면은 한알령 되면은 아모레퍼시픽까지 붙게 되면은 파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 전통적인 뭐 브랜드 약간 막 했던 거 아이패밀리에스라든지 뭐 CNC 인터내셔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까지 다 끌고 가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일단은 APR인데 APR은 많이 올라서 밸류가 이제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조금 더 가면은 신규 진입하시는 분은 APR보다는 달바나 코스맥스처럼 안정적인 걸 보시면서 아모레퍼시픽 기회를 노리는 이런 패턴으로 가시면 되는데 화장품 섹터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뭐 개인들은 성향에 따라서 뭐 변압기보다 화장품이 더 좋으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거를 자기 포트에 뭐 30% 이렇게 시키는 좀 애매하죠. 아니 좋습니다. 근데 뭐 새롭게 하기에는 좀 아주 만만치는 않지만 그 정도 보고요. 2차 전지는 요즘에 ESS 때문에 올라왔는데요. 네. 오늘 기준으로 많이 녹아 있습니다. LG엔솔도 이 기준에서는 한 10%, SDI도 이 기준에서는 10% 정도의 업사이드가 있어 보이는 정도고요. 에코프로비엠의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 상당히 좋긴 한데 이슈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상장이 잘 갈 때 에코프로비엠 100만 원을 가고 난리칠 때는 그 당시에 볼 때 2030년 전을 바라볼 때 2028년 바라볼 때 미국에서의 전기차 보급률이 67%를 목표로 했었어요. 네. 지금은 목표가 얼마인지 아세요? 35%입니다. 우리나라의 마켓쉐어 있잖아요. 셀 업체들. LG엔솔, 네.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있잖아요. 얘네들의 마켓쉐어가 글로벌리 예전에 2, 3년 전에는 67%였습니다. 지금 몇 프로일까요? 30% 후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낮아진 기대치에서 실적이 좀 잘 나오면 턴어라운드하고 2분기가 바닥이다, 1분기가 바닥이다. 그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키를 맞추기 위해서도 다른 거 다 가고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안 간 주식은 딱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원래 현대차하고 삼성전자였어요. 삼성은 7만 원 됐잖아요. 그럼 됐죠 어느 정도. 현대차는 다 끝났는데 불구하고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거고. 그리고 2차 전지가 많이 물리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닥을 쳤다. 이익이 더 이상 안 나빠 올라진다. 그건 맞아요. 네. 근데 밸류에이션을 주는 데 있어서는 2년 전하고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걸 인식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게 업사이드가 얼마인지 올라가는데 좀 한계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또 최근에 JP모건이 2년 내 코스피 5천이라는 파격적인 전망 내놓았는데 이건 뭐 실현 가능한 건가요? 네, 실현 가능하면 할 수 있습니다. 매년도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가 이익이 20% 이상, 20%, 25%를 한 2년 연속으로 하면은 저절로 2년 뒤에 지금 밸류에이션보다 낮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평균 밸류에이션이 PE가 10배 정도 가거든요. 근데 2년 내요.
이익이 20% 올라가면, 20% 네. 올라가면 15배 가야 되잖아요. 15배 가면 5천 불가능하지 않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게 아니고 그럴 가능성 별로 없다고. 별로 없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5천이고 나발이 부를 때 그 친구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그 얼마 전에 골만삭스 하이닉스에 대해서 뭐 보주가를 하향 낮췄는데 보고서. 걔네들이 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2028년에 네. 27년에 이익 전망이 뭔지 가정이 뭔지 항상 묻고 싶죠. 저 애널리스트 많이 했으니까. 네. 전략장도 있고 센터장이 있고 밑에 반도체 담당이 있고 있을 네. 거 아니에요. 이게 아구가 안 맞죠, 당연히. 아구가 안 맞게 돼 있는데 대충 맞춰봐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안 했을 거라고. 어. 그래서 그런 거 어떤지 모르겠고 저는 3,500에서 4,000 사이는 여하의 한에 따라서 가능성이 비즈빌에 보일 수가 있죠. 3,500만 뚫으면 3,700은 바로 옵니다. 근데 거꾸로 3,500 못 뚫으면 생각보다 오랫동안 헤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5,000을 부르는 건 2년 연속으로 모든 업체가 평균적으로 25% 30% 성장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아마 그렇게 되면 미국은 아마 8,000 정도 닿지 않을까? 그 S&P 기준으로 8,000 아마 금방 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5,000 가는 건 아마 쉽지 않은 논리 같습니다. 자,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을 빼고는 그 전까지는 외국인 자금이 굉장히 한국 증시에 좀 유입됐었는데 그 이유는 뭐고 지금 8월부터는 외국인 자금이 한국 주식에 계속 유입될 것인지랑 어떤 색깔에 좀 주목할까요? 환율만 내려가면 외국인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엔비디아가 계속 고공하느나 삼성하고 하이닉스에서 의미적으로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들어오는 속도는 환율이고요. 근데 AI,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익의 포텐셜이 더 늘어나야 되잖아요. 이익의 포텐셜이 늘어나는 건 엔비디아 실적과 카멘트가 중요합니다. 언제죠? 엔비디아 실적이 8월 27일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은 8월 28일 새벽이에요. 그때까지는 그거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단기적인 비율입니다. 외국인은 들어올 겁니다. 속도는 그걸 재면서 들어올 거예요.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 외국인은 들어오는데 작년 7월, 8월부터 한 올해 4월까지 38조가 나갔다가 최근에 들어온 거 합하면은 한 10조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아직 3분의 1 못 들어왔으니까 더 들어올 수 있죠. 환율이 1320 이하로 내려가면은 아마도 지금 최근에 들어온 것만큼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들어온 게 한 얼마죠? 한 10조 정도 됐으니까 10조 정도는 환율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480으로 있어서는 속도는 빠르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워낙 강세가 좀 될 거라고 보시는 입장이신 것 같네요. 달러 약세가 돼야 되는데 달러 약세가 되는 것 대비했을 때 원화가 강세가 빨리 돼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높아져야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애매합니다. 우리의 경제 성장 전망이 추경이고 뭐고 하고 뭐 해가지고 1% 간단합니다. 1%가. 내년에 좋아진다고 가정한 게 1.4%예요. 올해 1%, 내년 1.4%. 미국에 대한 전망이 올해 1.4%, 1.8%. 우리도 높죠? 그럼 달러가 약세가 지속적으로 되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로 1,400원, 1,500, 1,410원 된다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처럼 1,300으로 빨리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믿고 외국인이 들어오면 안 되고요. 우리 자체의 이익 전망을 높일 수 있는 제품, 신제품이 잘 나와야 됩니다. 삼성전자 이런 얘기예요. 삼성전자 자주 오는데 삼성전자 HBM4의 콜을 빨리 잘해서 삼성전자가 다시 1등으로 우뚝 쓰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를 바라보는 데는 편한 겁니다. 물론 그런 과정에 하이닉스가 좀 희생을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돼야지 시가총액에서 요게 한 25%. 얼마? 18%?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한 9%에서 27%잖아요. 잘 어우러져 가는 게 중요한데 삼성전자가 아직 엔비디아를 못 들었다는 것이 5개 T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